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설레죠? 자, 재배작물의 기원과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 재배작물의 기원. 자, 우리 농업, 작물, 재배 요 세 가지 단어를 조금 더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농업이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돼요. 토양, 땅 같은 말이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반적인 동물을 가르거나 두 가지 다 농업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해평가사에서는 주로 이 식물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농업은 원래 식물과 동물 요거 두 가지를 합한 게 농업이죠. 자, 그런데 농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사는 곡류, 곡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 보리, 밀, 이 곡식, 과채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의 씨나 모종, 그래서 작은 씨앗이나 작은 식물들 이걸 모종이라고 해요. 이 모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름 3단원에서 이렇게 육묘, 기르는 묘 해가지고 이거 배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르고 거둔다, 수확하는 전반적인 것을 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사실 동물보다 식물종 얘기가 더 많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작물이란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작물. 평소에 별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쵸? 이 작물이 인간이, 사람이 이용할 목적에 있어서 재배하는, 키우는 식물들을 얘기합니다. 길가에 그냥 다니는 그런 잡초는 사실 작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돼. 내 취미든 경제적인 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물이다 하면 이용할 목적이나 이런 돈에 관련된, 특히 경제성, 돈, 경제성에 관련된 것이 높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죠. 우리 육종학자들이 그냥 있던 식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의식주에 필요한 거,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만 키우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기형식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형식물. 참 어색한 말이죠. 하지만 인간이 이용한 그 부위만 키우기 때문에 기형식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있던 야생에 있던 식물들 중에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해서 가져와서 이런 재배 환경, 작물을 기르는 환경에 적응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 식물보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환경 저항력이 약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품종은 환경의 저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야생에 있는 것과 같이 교배해서 더 발달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야생식물과 재배식물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재배식물은 일정 기간에 확 개화가 집중되죠. 수확하기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 그리고 야생식물, 야생종 이거는 휴면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발화가 쭉 잘 돼야 되는데 잠깐 쉬고 발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열매나 과실이 자꾸 우수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지면은 농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야생식물의 그런 안 좋은 점을 개선해서 작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종자에도 발화가 억제되는 물질도 좀 많죠. 그래서 야생식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생식물과 재배종에 좀 차이가 있고, 전반적인 거는 야생에 있는 것 중에 작물에 관련된 것들을 선발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인간이 이용할 목적을 가진 기형으로 발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배인데요. 이 재배 이런 것은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 공부라는 행위가 있죠. 사람이 일정한 목적으로 작물을 심고 가꾸고 기르고 수확하고 이 전반적인 행위 전체가 재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배학 이러면은 전반적인 작물을 기르는 모든 활동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은 기초지만 2단원은 환경 배우잖아요.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배우시는 거고, 3단원에는 기술,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잘 기를까 그것까지 연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생산적인 이런 농업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하고요. 물론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이라 하면 토지, 땅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유기생명체, 유기라고 나오면 탄소를 기억해 주세요. 탄소. 유기, 탄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를 다루고 자연 환경,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환경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분업적으로 나눠가지고 생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작물을 심을 때는 다 같이 심고 수확할 때는 또 다 같이 수확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에 대한 재분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요나 공급이 탄력이 좀 적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농산물이 생산되면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이 너무 부족하면 가격이 슉 오르고 이런 탄력성이 좀 적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빨리 자라라 라고 했을 때 빨리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작물의 기원. 이게 어디서부터 생산했는지 우리가 조상님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분석한 학자가 바빌로프라는 학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빌로프. 자, 모든 학문에는 이런 학자, 그 다음에 기원지,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바빌로프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설 이런 이론을 내비쳤는데요. 전 세계의 농작물과 그 근처에 있는 연계된 식물들을 수집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연구해서 유전자 중심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1차는 우수한 형질이 많고 유전적 변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유전적 변이 이런 게 풍부한 지역을 우리가 1차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중심지는 열성,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바빌로프 따라해 봅시다. 바빌로프가 주장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바빌로프는 1번부터 8개까지 중국,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중해, 중앙아프리카, 멕시코, 남아메리카 이렇게 8가지로 지역을 구분해서 여기에 기원지가 되는 작물들을 예시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자격증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 손해평가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맨 앞쪽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벼만 한번 외워봅시다. 인도의 뭐가 기원지라고요? 벼.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아메리카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 그 지도에 보시면 표시가 있죠? 맨 앞쪽에 있는 육조보리, 벼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써주세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연습장에다 한 번씩 써주세요. 그래서 쓰셔야 그것들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벼, 인도, 그 다음에 다 차곡차곡,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는 감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바빌로프가 몇 개의 그 지역을 구분했다? 8개의 지역을 구분했고 각 지역에 구분된 그런 이제 작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와중에서 딱 한번 봐보세요. 이거 다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물들 하나 찝어주세요. 저는 벼를 너무 좋아하고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작물 좋아하세요? 내가 만약에 완두콩 나 너무 좋아해 하면 지중해 연안 5번 지중해 연안이 어디지 하면서 이쪽에 지중해 연안이 여기구나 위치를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내가 이 지역도 여행을 가볼까? 라고 삶과 연계해 주시면 조금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벼와 감자는 체크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한 3개 정도 하나 더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공부하실 때는 내가 이거 다 외우고 그 다음 단원 가야지 라고 압박감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죠. 스쳐 지나가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모의고사 때도 한 번 보시고 그런 거지 여기에 너무 얽매가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자별 농경의 발생지. 자, 그래서 작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각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렌, 캔돌레, 피크, 바빌로프. 아까 나왔던 그 바빌로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수량 삼각형이에요. 자, 우리가 기껏 땅에서 작물을 기르는데 수량을 많이 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유환제. 따라해 볼까요? 유환제.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그래서 품종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3단원에서 재배 기술 배우실 때 종자 배우시고요. 영양병식 배우시거든요. 그럴 때 유전성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유전성, 우량한 좋은 종자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자, 환경 언제죠? 2번째 단원에서 배우실 거예요. 환경.
여러분들이 토양, 그다음에 수분, 공기, 온도 이런 것들 배우시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인데요.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마다 되게 유명한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키우는 작물들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 단원 배우고 나서 환경 배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죠. 자, 기술은 몇 단원을 배우죠? 기술은 3단원을 배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 품종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환경과 재배 기술까지 유환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 작물의 수량의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하면 유환제 딱 기억하시고 아닌 것 골라주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이 수량의 삼각형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량이 높아지는 거고 이 유환제 따라해 보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유환제가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됩니다. 유환제 아시겠죠? 유환제. 유씨석을 가지신 분들 유환제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죠. 유환제. 자, 그래서 이 유환제가 세변으로 엮어줘야 되고 삼각형의 면적이 생산량을 표시하고 이 세 가지 모두가 가장 클 때 최대 수량을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조는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재배기술 재배 환경이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이 유전성이라는 최소율의 법칙의 만큼만 좀 커지는 명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의 변화 과정이에요. 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연적으로 있다가 화전농업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화자. 그리고 휴환농업은 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 가시면 잠깐 쉬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 중경은 경기 생각해 주세요. 땅을 파고 뒤집고 이런 농업. 그 다음에 집약적은 일정한 면적에서 생산량을 높인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딱 두 번째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동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휴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콩가작물. 자, 콩가작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콩가작물에는 뿌리예요.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을 이용해서 순환해서 기르시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에 자유롭게 기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위에부터 자연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이동경작 두 가지 다 이루어졌던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럼 작물의 분화 과정 좀 볼까요?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다가 유전적 변이 이러면 좀 낯선 단어인데 유전적 변이 하면 저는 요거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 자, 따라해 볼까요? 다양성. 유전적 변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농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꽃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뭐 김치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과채를 좋아하시고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순화, 그 다음에 분화, 결국엔 하나의 품종이 되는 게 요 5단계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이 되고 나서 2번 적응을 하면 잘 견디는 거죠. 도태하면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첫 수업인데 잘 적응하고 계시나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작물이 그 지역에 잘 생육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적응과 선발을 이용해서 유전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 지역에서 여기에서 잘 돼가지고 엮여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분화 말 그대로 분리돼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의 고유한 품종이 되는 게 격절, 격리, 고립 말이 조금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품종이 되는 거는 다른 것들이 오지 않아서 교섭이 생기지 않아서 생기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고유한 품종이 되는 걸 고립, 품종, 이렇게 격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어떤 걸 보셔야 된다? 우리 이제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요 5단계의 순서를 보시면 돼요. 유전적 변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적응하시고, 순화하시고, 분화하시고, 하나의 품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격절, 격리, 하나의 품종이 되는 3가지 요소들을 보실 거예요. 자, 먼저 생리적 격리는 뭔가 생리라는 말 자체가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가는데 이게 어떤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것이 유전적 교섭,
다른 것들이 섞이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자, 지리적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쉬운 내용입니다. 지리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 얘기하고, 인위적으로는 사람이 엮어서 이런 순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 지리적, 인위적 요 세 가지의 격리 사항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화 과정은 식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교잡 이런 말이 좀 어색하실 텐데 몇 거 섞여 있다 뜻인 거죠. 교배, 교잡 이런 것들이 섞여서 돌연변이도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전적 변이,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물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먹게 되는 작물들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개화기도 일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제 있고, 바람, 싹이 트는 거 있죠? 요거 3단원에서 배우실 텐데, 싹이 트는 것도 훨씬 더 빠르고 균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휴면성, 탄립성, 종자 산포 능력 이런 것들이 약해졌는데, 자, 우리가 종자를 딱 파종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싹이 잘 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휴면, 쉬는 것보다 잘 싹이 트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탄립이란 말이 좀 어색하실 텐데, 우리가 기껏 작물을 키웠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수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수확하기 전에 갑자기 작물에서 그런 그 종자가 우수수수 떨어지면 안 되겠죠? 탈립. 그러니까 종자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탈립입니다. 자, 그리고 종자 산포 능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퍼지는 것들 능력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우리가 콤바인이라는 기계로, 농기계로 잘 수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농경의 재배 형식 요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소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 타고 이렇게 농사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약탈하는 것, 문화 발달 전 이전의 농업 형태고, 지력 소모가 굉장히 있는 그런 농업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곡경은 말 그대로 곡식, 그래서 밀, 벼, 옥수수 이런 곡식류들을 하는 형태. 그리고 식경은 식민지점, 커피, 사탕수수 넓은 토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식경이라고 합니다. 포경은 식량과 사료를 적정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는 농법을 포경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원경, 별표. 자, 원경은 이 원예, 우리가 4단원 배우실 때 원예 하실 텐데, 원예가 채소, 과수, 화예 요 3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채소, 과수, 화해. 이 3가지를 얘기할 때 집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면적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원예 작물인데요. 원예 작물을 할 때는 집약적 이 단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서 발달하는 거죠. 이 5가지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 5가지를 좀 구별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를. 곡식류 나왔다. 그럼 곡경. 그리고 또 혼동농업, 사료, 유축 이런 것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포경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재배에 대한 현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요, 토양 자체가 원래 화강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은 진짜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강암 성분이 토양 비옥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상재해, 여름에 장마 얼마나 큰가요? 그리고 봄철 가뭄, 그리고 굉장히 태풍 이렇게 오는 것처럼 기상재해가 굉장히 크고 경영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헥타르가 보통 3,000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경쟁력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산이 많고 평지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쌀 위주가 좀 많은 편이고, 작부체계 요거 3단원에 배우실 거예요. 작부체계 따라해 보실까요? 작부체계. 자, 작물을 재배하는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부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땅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거 심지? 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작부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지농업, 사료작물. 우리나라에서 가축을 키울 때 그 사료가요, 대부분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또한 식량 자급률도 낮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한 면적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품질도 고급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종류, 작형, 재배 그런 것들을 다양화시켜서 땅을 쉬게 하지 않는 거죠. 또한 유통 구조와 저장성을 향상시켜서 한 번에 수확하는 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3단원에서 맨 마지막에 수확 후 저장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친환경 농업. 요새 트렌드가 다 친환경 농업이니까 그런 정부 기조와 맞춰서 이런 것들도 연결해 주셔야겠죠. 해외 농업 시장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또 6차 산업까지. 자, 6차 산업. 갑자기 4차 산업혁명에서 왜 갑자기 6차 산업이냐라고 하실 텐데 작물을 기르는 건 1차고요. 1차. 그 다음에 가공을 하죠. 그런 것이 2차. 그 다음에 서비스업 3차. 요 세 가지를 곱한 게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농촌 융복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작은 면적에서 또 산이 많고 기상재해도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에서 농업으로 확장 가능성 그리고 부가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목표까지 자,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경지 면적, 땅의 면적이 식량작물, 우리가 뒤에서 바로 작물의 분류 배우실 거예요. 이 식량작물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한번 더 봐주시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리프레시하게 복습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